왜냐? 나니까. 나 믿는다고. 난 나 기다려. 넌 될 거야. 덤벼. 생각도 체력이 있다고요. 한 번 생각한 거 죽을 때까지 끝까지 생각하라고. 저 좀 따라해서 나는 잠자는 용이다. 반갑습니다. 여기 안녕하세요. 그래, 여러분 저 잘 알아요? 어디서 봤어요? TV에서 봤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TV에서 못 본 사람들은 그렇게 내가 어디 뭐 페이스북 이런 데서 많이 본다면서요? 영상으로. 제일 좋아하는 거 뭐예요? 내가 강의한 거 중에서요. 에? 아, 그거 보셨구나. 남자 가난한 게 정상이다. 여러분 젊은 분들이 그거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여자들한테 내가 뭐라고 막 야단친 거 있어요. 남자는 30살이면 가난한 게 정상이다. 30살에 어떻게 집이 있냐?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런 불공정거래 하지 말라고 막 그랬더니 남자들이 막 그래 막 이렇게 박수치고 그랬었다니까요. 아이고. 그래, 반갑습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여러분들이 열심히 군복무에 하는 동안 무엇인가 해내야 될 거 아니에요. 사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산다라는 거가 뭐예요? 시간과 내 육체가 해내는 일이죠. 그 크기와 작음에 따라서 우리는 어떤 때 되게 우울할 수도 있고 뿌듯할 수도 있고, 결국 이게 다 뭐가 하나는 일이에요? 내 몸이 해내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새해에는 진짜 내가 내 몸을 가지고 좀 더 이 시간을 잘 사용하는 방법이 없을까? 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장소가 바뀌면 몸이 하는 일이 바뀌나요? 어떻게 생각해요? 밖에 있을 때랑 이렇게 군에 들어와 있을 때랑 내 몸의 기능이 달라지셨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게 안 그렇다고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한평생 90년을 살아나가는 동안 왜 되게 위대한 일을 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어느 순간 어디엔가 장소가 바뀔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그들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저 좀 따라해주세요. 잠용. 잠용이 뭐예요? 잠자는 용이다. 잠룡의 시기라는 게 있어요. 누군가는 3년간 초야에 묻히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뭐 유배를 당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막 열심히 활동하다가 잠시 공부하러 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딘가에 모르게 어떠한 시공간에 내가 딱 내 몸이 어느 순간 이동을 해 있는 곳이 있다고요. 근데 내가 원하는 것만큼 막 활동을 하고 싶은 걸 막 할 수는 없어. 왜냐? 군에 있으니까. 그러면 여기 시기가 뭐예요? 죽은 시간이 아닌 거죠. 무슨 시간? 잠룡의 시간. 저 좀 따라해주세요. 나는 잠자는 용이다. 그래서 여기 있는 시간을 잘 보내고 나가면 용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시간을 잘못 보내는 사람은 나가서도 되게 오랫동안 헤매요. 잠룡이 뭐 하는지 아세요? 예를 들면 이런 거란 말이에요. 내가 시골에 잠깐 와 있어. 열심히 도시에서 막 뛰다가 시골에 와 있어. 그럼 어떤지 아세요? 울지 않아요. 시골에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지를 찾는 게 잠룡의 첫 번째 임무입니다. 시작을 해요. 하면서 여기 산밖에 없네, 들밖에 없네. 아, 그럼 뭘 좀 심어볼까?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식물에 대해서 연구하기 시작해요. 식물에 대해서. 그래서 3년 동안 식물에 대해서 너무나 잘한 상태에서 다른 일로 연결되죠. 여러분 열심히 산 모든 시간은 장소가 어디건 간에 계속 연결되게 돼 있어요. 군에 들어오기 전에 어떠셨어요? 어떤 사람은 군에 들어오기 전에 아무것도 안 해. 왜냐면 어차피 군대 갈 거라. 저 곧 군대 가거든요. 6개월에. 그래서 뭐 별로 할 것도 없고요. 뭐 새로 배우기도 좀 그렇고요. 그래서 그냥 보내요. 군에 들어오기 전에 한 1년. 그리고 군에 들어왔어. 그러면 그냥 보낸 그 실력과 그 에너지 그대로 군 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지 아십니까? 군대 생활을 기점으로 4년이 사라지는 수가 있어요. 20대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 언젠가 한번 제가 군부대 강의를 하러 갔는데 한 친구가 오늘처럼 이렇게 강의를 하고 나서 막 쫓아와요 나한테. 그러더니 눈이 빨개갖고 그러더니 요만한 쪽지를 하나 주더니 선생님 이거 꼭 읽어보세요. 올라가실 때 꼭 읽어보세요. 그러고 나한테 주는데 그 쪽지에 질문이 써 있었어요. 뭐라고 써 있었냐면 저는 22살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들어와서 이제 15개월째 있습니다.
좀 있으면 저녁을 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나갈 때는 23이 된다는 얘기예요. 들어올 때는 21였는데 나가면 어른이 돼야 되잖아요. 독립해야 되잖아요. 근데 나는 대학교 1학년 다니다가 군에 들어왔고 나는 아무 준비도 안 돼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되게 불안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 생각,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제가 더 내가 꼭 군부대 강의를 다녀야 되겠다라고 마음먹은 게 3년 전이고, 그래서 오늘은요 되게 가까이 온 거예요. 여기는 경기도잖아요. 저 주로 강원도만 가 있었는데. 오늘 여러분 만나서 너무 반갑고 무슨 얘기를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약 3가지 이야기를 갖고 왔어요. 오늘 같이 생각을 해볼 텐데 일단 둘씩 짝을 지세요. 옆 사람이랑 아무나 둘을 잡아. 됐어요? 다 같이 파트너 그리고 손을 올려본다. 하나 둘 셋. 자 이제 옆 사람한테 이걸 물어보세요. 첫 번째 물어봐야 할 게 뭐냐면 이거예요. 너는 네 부모님과 니네 집 환경이 마음에 드냐? 이걸 물어보세요. 아마 이런 얘기들을 사춘기 때 여러분들 많이들 하셨을 겁니다. 옆 사람들과. 제가 얼마 전에 부대에 강의하러 갔다가 제가 휴가증을 받았어요. 사단장님한테 잘 얘기하고 5개나 받았어요. 다 3박 4일 정도 되는 그거여서 사실 사람들이 휴가증을 받으면 여러분 좋아서 난리 나죠, 그죠? 그러니까 물어보니까 일주일 전에 그날 군에 들어온 사람도 휴가증 주면 바로 나가겠다 그러더라고. 너무 나가고 싶잖아요. 그 친구 나왔어요. 그래갖고 이제 5명이 쭉 섰어요. 그래서 이제 휴가증도 주고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한 친구가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자기 휴가 안 가겠대요. 그냥 다른 사람 주시면 좋겠는데요. 저는 안 나가도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다 저 왜 저래 막 이래. 나도 놀래갖고 왜 안 가 그랬더니 부모님 둘 다 이혼하셨거든요. 그리고 각자 따로 사세요. 집안도 너무 어렵고요. 그래서 나가면 찜질방에서 자야 돼요. 안 나가고 싶어요. 너무 가엾더라고요. 그래도 나가지? 아니 안 나갈 거고 대신요 저희 휴가증 딴 사람 주고요. 선생님 제 질문에 대답 좀 하나 해주세요. 제가 밤마다 꿈을 꾸고 너무 힘들거든요. 지금 군에 들어와서 그 생각 때문에 멈출 수가 없대요. 뭔데? 그랬더니 제가 살면서 제일 걱정되는 게 뭔지 아세요? 아버지 닮을까 봐요. 우리 아버지 닮을까 봐요. 우리 아버지 평생 돈 한 번 제대로 안 번 사람이고요. 너무 폭력적이고요. 자식들도 너무나 제대로 한 번도 돌보신 적도 없고요. 근데 저 아버지 되게 많이 닮았어요. 자는 것도 똑같고요. 목소리도 똑같고요. 우리 아버지는 여자를 어떻게 대해야 할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내가 연애를 하면서 혹시 여자를 내가 아버지처럼 대할지, 그리고 아버지처럼 인생 꼬이고 안 풀릴 것 같아서 아버지를 똑같이 닮아가는 것 같아서 자기가 너무 걱정이 된대요. 아마 여기도 있을 거예요. 아버지 닮을까 봐 걱정되는 사람. 손을 이렇게 해보세요. 손을 떨어보세요. 이게 생명이야. 얘가 내려오고 싶어. 하늘에서 되게 내려오고 싶어요. 내려와 봐요. 자, 내려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생명이 세상에 태어나려면,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나기 위해서는 한 여자와 한 남자의 육체를 거쳐서 태어났어요. 엄마 아버지가 없으면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태어날 수가 없죠. 그죠? 자,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엄마 아버지의 몸을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육체는 직접 거래예요, 간접 거래예요? 간접 거래죠. 간접 거래죠. 한 여자와 한 남자의 몸을 통과해서 여러분이 나왔으니까 간접 거래죠. 근데 육체는 이렇게 오지만 이 육체 안에 깃든 영혼이라는 게 있어요. 걔도 내려와야 돼요. 하늘에서 내려와 봅시다. 시작. 내려와요. 얘는 여러분 질문 드리겠습니다. 얘는 간접 거래일까 직거래일까? 자, 그럼 직거래라고 얘기했어. 어디서 직거래 하셨어요? 그렇지. 어디? 예, 하늘에서 직거래 했습니다. 어딘지 모르지만 하늘에서 직거래했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인간이 나는 어디로부터 거래됐는지, 직거래가 나 어디서 왔지? 난 누구지? 진짜 무진장 큰 고난을 당했을 때 하늘을 딱 쳐다보는 거예요. 거기가 어디예요? 내가 온 곳, 직거래된 곳. 그게 종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 다 버리고 누군가가 사랑하는 여자가 떠나고 너무 마음이 아프고 부모님으로부터도 막 좋지 않은 소리 듣고 그래갖고 너무 마음이 아플 때
그래도 내가 나를 사랑해야 되겠고 내가 살아야겠기에 나의 최초의 옹곳한테 묻는 거예요. 그게 어디예요? 밤하늘 별이요. 그래서 사람이 힘들면 하늘 보는 거예요. 내가 그 친구한테 그 얘기 해줬어요. 맞아, 너 니네 아버지 닮았지? 어디 닮았니? 발도 닮고 코도 닮고 자는 것도 똑같고 코 고는 소리도 비슷하고 다 닮았지. 왜? 육체는 간접거리 하니까 안 닮을 수가 없어. 근데 어떤지 아냐? 네 아버지랑 너랑 완전 다른 사람이야. 영혼은 직거래 됐거든. 하늘에서 왔거든. 아버지한테 받은 게 아니야. 그러니까 네 꿈과 네 철학과 네 생각은 다 네 거라고. 그래서 아버지와는 별도로 너는 충분히 잘 살아낼 수 있다고. 여러분, 이 세상 모든 생명체는요, 어떤 불행으로부터 그 불행을 끊어낼 의무, 그리고 그 불행으로부터 자기를 지킬 의무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다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에는 10,000가지 이상의 천재성이 존재합니다. 10,000가지 이상의 천재성 있을 텐데 몸으로 하는 걸 되게 좋아해. 그런 사람 있죠? 요리 타고나 안 타고나요? 타고나요. 어떤 사람은 배워도 그렇게 맛이 없어. 어떤 사람은 안 배워도 이렇게 눈으로 보면서 이렇게 집어넣으면 대충 비슷한 맛이 나요. 요리 솜씨 타고나요. 그래서 여러분 엄마가 요리를 못 하는 거예요. 평생 해도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공부 잘하는 거 타고나요, 안 타고나요? 여러분 20년 이상 공부라는 걸 억지로 해봤잖아요. 알 거 아니에요. 공부가 재능이에요, 아니면 노력이에요? 재능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공부를 못했던 거야. 우리 반에 학력고사 당시 몇 개 안 틀리고 서울대학교 간 애가 있었어요. 진짜 공부 잘하는 애가 있어요. 근데 걔 어떤 애인지 아세요? 음악 시간에 노래를 10번을 들려줘도 그렇게 못 따라 부른다? 이상한 애 아니에요? 저는 어떤지 아세요? 한 번만 들으면 금방 따라 부르고요. 악기 4개가 동시에 연주하는 것도 각각 그 선율이 다 귀에 들린다니까요. 뭐 그런 걸 못하냐, 바보? 여러분, 사람마다 뭐예요? 천재성이 다 달라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모든 엄마들이 어땠어요? 여러분 뱃속에서 쓱 태어났을 때 여러분 보고 어떤 생각을 했는지 아세요? 엄마가? 정보 따위는 없어. 얘는 아무것도 안 들어있다고. 그러니까 내가 집어넣는 대로 반응할 거라고. 그러니까 내가 직장 다 때려치고 얘한테 막 좋은 학원 보내고 3살부터 영어 가르치고 막 이러면서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잘하는 애는 이쁘고 착한 애, 반응을 안 하고 공부 되게 안 하고 그러는 사람은 뭐예요? 잘 이해 못하는 애는 나쁜 애. 여러분 그런 취급 많이 당했잖아요. 중학교 때 너 엄마가 너 중간고사 기말고사 때 집 밖에 나가는 거 봤어? 왜 공부를 안 하니? 근데 여러분 어떤지 아세요? 내 안에 들어있는 천재성에 공부가 없잖아요. 그러면 공부가 이상하게 하기 싫은 거예요. 자꾸 다른 쪽으로 가기 마련인 거예요. 근데 이런 걸 이해해주는 엄마가 너무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꾸만 나는 바본가? 나는 괜찮은 사람이 아닌가? 근데 여러분 어떤지 아세요? 가끔씩 그런 거 있었고요? 아니요. 난 공부를 못하지만 나는 나름대로 나 다른 재능이 있어. 나는 잘 살 수 있어. 나는 잘 살 수 있다라는 믿음을 중학교 때 가지셨을 겁니다. 여러분 엄마 아버지가 여러분을 무시해도.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많이 했던 말이에요. 사춘기 때. 날 못 믿냐고! 난 그냥 이대로. 여러분 지금도 그럴걸요? 예. 너 그렇게 아무것도 해놓은 거 없이 너 이제 군대 갔다 와서 너 이제 너 뭐 할게? 너 공무원 시험 봐 인마. 너 공무원 시험 보기 싫어. 어차피 떨어질 것 같아. 알죠? 본인 여기에 대해서는 본인이 잘 아는데요. 여러분 원래 공무원 시험 같은 거 잘하려면 뭐 해야 되는지 아세요? 태어날 때 IQ가 되게 좋고 이게 앞에 단기 기억 장치 해마가 발달되면 어떤지 아십니까? 단기적으로 외워서 시험 보는 걸 되게 잘해요. 근데 그게 되게 하기 싫거나 못하는 사람은 다른 천재성이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사회는 어때요? 너무나 야속하게도 여러분 25가지는 여러분 암기력밖에 테스트를 안 할 겁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25가지는 다른 천재성이 있는 사람은 남한테 자꾸 무시받는 걸 당해야 돼요. 엄마조차도 아버지조차도.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자존감이 점점 바닥을 치죠. 그래도 엄마가 가끔씩 엄마 아버지한테 이런 말 하고 싶지 않아요? 엄마 나 공무원 시험 안 볼 거거든. 못해. 근데 엄마 있잖아 나 잘할 수 있어. 나 뭐든지 해서 먹고 살 수 있다고 엄마. 그렇게 날 못 믿어?
여전히 그 얘기를 하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아무도 안 믿어도 여러분 자신은 여러분을 믿어야 돼요. 이 천재성은 그러면 언제 튀어나오는 것일까? 그 만 가지 천재성은. 자, 손을 부딪혀봐요. 시작. 팍 부딪혀. 아주 세게 부딪혀요. 하나, 둘, 셋, 뻑. 자, 이게 옆 사람이랑 부딪혀봐. 어깨 세게. 하나, 둘, 셋. 예, 그렇게 해야 튀어나와요. 저 좀 따라하세요. 나는 내가 아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을 모르세요. 스스로를 모르세요. 왠지 아십니까? 경험한 나만 나니까. 22년밖에 경험을 안 했고 혹은 사람이 되게 게을러서 해본 게 별로 없는데 여러분이 누군 줄 어떻게 알아요? 모르세요. 제가 잘 아는 요리사가 한 분 있습니다. 이 사람 언제 요리사 됐는지 아세요? 군에 와서요. 착출됐대요. 주방으로.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에요. 뭐 잘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맨 처음에 설거지부터 했는데 옆에서 이렇게 요리하는 거 조금씩 이렇게 보니까 너무 재밌어갖고 그때부터 요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전역하고 나서 본격적으로 학교 다니던 거 다 때려치고 요리 공부를 하기 시작했고 지금은 파스타집을 하는데 되게 잘 돼요. 여러분 뭔지 아시겠어요? 원래 천재성이 여기 있었다고. 근데 집에서 남자가 요리할 기회가 있었겠어요? 엄마는 공부만 하라 그랬지? 군에 와서 부엌에서 부딪혀서 됐다니까? 천재성은 이렇게 부딪히면서 무엇인가 된다고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25살까지 직장 대학을 다니거나 공부를 하는 동안은 어떤지 아십니까? 내 천재성이 부딪힐 만한 환경이 안 돼요. 계속 암기력만 테스트하니까. 그래서 25이까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때요? 25 이후 그때 내가 얼마나 몸으로 뛰면서 직업을 전환하고 바꿔나가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죠. 여러분 안에 이 5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라도 혹시 저는요 학교에서 별로 공부도 못했거든요. 그래서 인생이 잘 안 풀릴 것 같아요 라는 생각을 절대 할 필요가 없어요. 이건 아직 단 한 번도 풀어진 적이 없으니까 이 안에 여러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배에다 손대고 얘기해서 너만 믿는다. 넌 되게 괜찮은 애다. 예, 이 안에 다 있어요. 천천히 다 풀어질 거예요. 천천히 다 풀어질 거예요. 제가 음대 갔을 때 나는 뭐 느꼈는지 아세요? 음악으로 못 먹고 살 거라는 거 금방 알았어요. 그러니까 음대 들어갈 정도로 음악 실력이 있었던 거지 음악으로 평생 먹고 살 만큼 음악 실력이 있었던 건 내가 전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음대를 졸업하고 나서 제가 할 수 없이 피아노 한 대 놓고 나서 피아노를 가르쳤거든요. 진짜 웃긴 건 뭐냐면요 내 천재성이 돈 벌다가 튀어나왔잖아요. 악착같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막 월세집을 전세로 옮기고 싶어서 엄청 열심히 했는데 부딪혀서 알아낸 게 뭔지 아세요? 나는 피아노는 별로 못 가르쳐. 근데 상담을 그렇게 잘하네. 하여간 엄마들 한 명 한 명 상담 오면 한 명도 안 놓치는 거예요. 원래 우리 학원은 한 번 다니면 영원히 못 그만둬요. 내가 절대로 그만두게 하지를 않아요. 두 번째 내가 부딪혀서 알아낸 게 뭔지 아세요? 아, 나는 절박하고 돈이 없으면 새벽부터 일어나서 밤까지 돈 버는 여자구나. 아, 나는 나를 가난하게 방치를 안 하는 애구나. 원래 성품이. 아, 김미경 얘 믿고 살면 나 안 굶겠네라는 생각이 26살에 확실히 들던데요. 내가 워낙 부지런한 애더라고요. 어떤지 아세요? 학원에서 단 한 명이라도 그만두거나 만약에 오늘 레슨비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올 것 같잖아요. 그럼 나 어떤지 아세요? 새벽 4시 반에 나가갖고 학생 카드 다 찾아갖고 혹시 누가 그만두려고 그러나 스캔해 다 찾아내. 그러다 보면 늘 영적 체험을 했어요. 신의 음성을 들었어요. 얘 오늘 끊는다 막 이런 음성이 들려. 그럼 그 집 전화해서 막 오라 그래갖고 절대 못 그만두게 그러잖아요. 밤 11시가 되면 나 자면서 무슨 생각했는지 아세요? 11시부터 5시까지 돈 벌면 또 벌 수 있는데 내가 왜 자지? 난 정말 나 믿고 살아도 돼요. 워낙 내가 부지런해서. 여러분 그 느낌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은 여러분 믿고 살면 먹고 살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아니면은 얘 때문에 못 먹고 살 것 같으세요? 그 느낌이 올 텐데요. 20살 넘으면. 왜냐? 자기를 사용해 봤으니까. 25 이전에요. 되도록이면 그때면 제일 좋고요. 아니면 적어도 30살 이전에
아, 내가 나 믿고 살아도 되겠구나라는 느낌을 한번 꼭 가지십시오. 그걸 어디서 가져야 되는지 아세요? 가장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내가 나를 구해내면 내가 나를 먹여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여기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저요 군생활 못할 줄 알았거든요. 저 단체생활 워낙 못해요. 타고난 예술가예요. 저 원래 피가 예술가라서. 근데 하네요. 잘해요. 저 선배도 되게 잘 모시고요. 상사한테 되게 잘하고요. 잘해요. 부하한테도 잘하고요. 어떤지 아십니까? 이렇게 하나하나 쌓아가는 거예요. 아, 내가 어떤 상황에 갖다 내도 내가 되겠구나. 내가 되겠구나. 자, 부탁 하나 합시다. 군에 들어와 있는 김에 여기서 천재성 하나 발견해서 나가지 않을래요? 어차피 시간이 있는데. 네. 뭘로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중요한 거 부딪히지 않으면 못한다 그랬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훈련받는 대로 훈련받는 거 다 하고 그냥 5시나 6시에 저녁 먹고 나서 이렇게 계속 걸그룹 계속 보고 있으면 이게 안 돼요. 계속 졸리잖아. 걸그룹 안 보면 졸리고, 졸리지 않으면 걸그룹 보고,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고. 내가 다 알아요. 다 가봤어 내가. 그리고 나면은요 초기에 시간이 좀 이렇게 정신없죠. 그래서 중간에다가 이제 좀 빨리 가기 시작하죠. 뒷부분 휙까지 그러면 금방 나가요. 그 시간 동안 너무 아깝지 않아요? 그것도 60대의 시간도 아니고 뭐예요? 20대의 시간인데, 그리고 이 시간은 어디다 그랬어요? 들어오기 전 1년, 나하고 1년과 연결이 돼 있는 시간인데, 지금 이 어마어마한 시간이 여기서 내 천재성 하나 부딪히고 나가면 안 돼요? 마치 그 친구처럼, 요리사 친구처럼. 저한테 와서 이래요. 사인 받을 때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저희 저는 선생님 질문할 때 그럽니다. 저는요 내가 뭘 잘하는지 모르겠고요, 제가 뭘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서 그냥 찾아야 되거든요. 뭘 좋아할지 못 찾으세요. 여러분, 천재성은 머리로 찾는 게 아니에요. 부딪혀서 찾는 거지. 그래서 어떤지 아세요? 가끔씩 억지로 부딪혔을 때 튀어나온다니까요. 착출당한다든지 아니면 뭐 부모가 너무 가난해서 어렸을 때부터 돈을 벌었다든지, 그러니까 살다가 보면 되게 힘들고 불행한 일이 겪었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고리가 끊어져서 끊어진 거 보고 있으라는 게 아니라 다른 고리 연결하라는 뜻이에요. 자, 여러분이 사회에서 직장을 다녔건 학교를 다녔건 이렇게 뭐 돈 버는 고리 혹은 공부하는 고리, 이 고리가 연결됐잖아요. 군에 들어갔다는 건 뭔지 아세요? 다른 고리 연결하라는 뜻이에요. 이거 빨리 연결하는 사람이 이겨요. 어떤 사람은 계속 연결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군에 들어가서 연결 안 해요. 그러니까 어때요? 나가서 이거 연결하는데 1년이 지나간다니까요. 바로 연결을 해야 돼요. 저는 한참 제가 무진장 바쁘게 살다가 고리가 뚝 끊어진 적이 있어요. 그때 어떤 고리를 연결했냐 하면은 공부라는 고리를 연결했어요. 제가 무슨 공부했냐면요, 동양철학 공부하다가 갑자기 너무 궁금해서 물리학 공부를 시작했어요. 거기서 배웠던 것 중에서, 공부했던 것 중에서 가장 큰 깨달음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바로 시간이었어요. 질문 드릴게요. 자, 봐요. 여러분, 시간이 흐를까요? 흐르지 않을까요? 그럼 두 번째 질문. 시간이 흐를까요? 인간이 흐를까요? 둘 중에 뭐가 흐를까요? 그럼 우리는 정지해 있는데 시간이 지나가요? 그럼 어떻게 늙어요? 둘 다 흐르면 정지처럼 보일 텐데, 물리학에서 배우셨을 텐데. 자, 여기 물체가 하나 있어. 기차가 있어. 기차가 똑같은 속도로 같이 달리면 어때요? 서로 정지해 있는 줄 알죠? 근데 나는 가만히 있는데 기차가 떠나면 내가 꼭 지나가는 것 같죠?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지 아십니까? 속도는 비교해야만 느껴요. 그래서 어떤지 아십니까? 비슷한 애들끼리 셋이 계속 놀면 세상 뭐 있냐? 다 이렇게 사는 거지? 이렇게 생각 드는 거예요. 속도가 똑같아서. 그러다가 다른 속도로 확 가면 오, 진짜 나만 느리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그 여러분 보십시오. 군에 있는 동안 여러분이 가져야 되는 건 뭔지 아세요? 내 안에 내 인생 속도를 가지시고 유지를 시키려면 뭐예요? 책밖에 없어요. 책을 읽는 거예요. 책을 읽으면서 계속 내 속도를 계속 규칙적으로 돌려야 되는 거죠. 안 그러고 야 뭐 했냐, 똑같이 걸그룹 보고 뭐 다 똑같지 뭐, 누가 여기 쟤는 뭐 공부를 하고 그래 여기 와서 피곤한데? 그러잖아요. 그럼 어때요? 같은 속도라서 다 정지해 있어서 아무도 문제 있는 사람처럼 안 보이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안의 속도를 내가 가져야 된다고요. 자, 시간 얘기로 같이 가볼까요? 시간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태어난 이후 여러분이 매일같이 본 게 하나 있습니다. 매일 목격하신 거. 밤, 낮. 해볼까요? 시작. 밤, 낮. 밤. 태어나면 늘 그랬던데. 여러분 이 규칙만 반복하는 중이에요. 이 규칙을 반복하는데 이 규칙을 얼만큼 반복했는지 대충 따져서 그걸 365일로 했고 그걸 1년 인간이 어떻게 했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안 하고 그걸 1년으로 했어요. 그리고 밤, 낮. 밤, 낮. 안에 들여다보니까 24시간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어떤지 아십니까? 오늘 여러분이랑 나랑 이 시간에 만나잖아요. 그러면 이 시간에 만나려고 인간이 시계를 만든 거예요. 우리가 시간이랑 착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얘기하는 시간은 시계예요. 중요한가? 무엇인가 우리가 바꿀 수 있다면 규칙 속으로 확 끼어들면 되죠. 끼어드는 날이 1월 1일인 거라고요. 이해가 갔어요? 나만의 1월 1일이 따로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참 신기하게도 아십니까? 꿈을 이루고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1월 1일까지 안 기다린 거예요. 밤, 낮의 규칙 속에 어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된 걸 오늘 바로 들어가서 규칙을 깬 거죠. 어제 잤던 걸 오늘 잠을 덜 자기. 어제까지 아무것도 안 했던 걸 오늘부터 영어 공부 시작하지. 어제까지는 돈 한 푼 안 모았던 거 오늘부터 적금 넣기. 그래서 그날이 1월 1일이 된 거예요. 이 날을 뭐라고 부릅니까? 저 좀 따라하세요. 맹목성의 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맹목성이에요. 묻고 따지지 않고 미루지 않고 그냥 내 시간 속으로 들어간 거. 여러분이 개입하기 가장 좋은 시간이 어디예요? 바로 오늘입니다. 여러분 일주일엔 개입하실 수 없어요. 오늘 개입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맹목성이라고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간에 여러분이 계획하고 하고 싶은 게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바로 시작해야 돼요. 여러분 어쨌든 내가 시도한 모든 것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오게 되고 365번의 규칙을 거친 내 옷은 일취월장하면 물론이고 꿈이 도약하기 시작합니다. 아, 요까지 해냈으니까 그 다음 요걸 해볼까? 요걸 해볼까? 그러면서 단계적으로 올라가죠. 나한테 뭡니까? 천재성이 있어요. 첫째, 내가 말을 하는 천재성이 분명히 있어요. 저 어렸을 때 우리 엄마가 분명히 나한테 이 천재성이 있었는데 학교에서 이걸 테스트를 안 하더라고. 내가 이거 했으면 1등 했을 거예요. 나 어렸을 때 뭘 잘했는지 아세요? 말을 얼마나 말대답을 꼬박꼬박 했는지 알아요? 지집애가 또 말대답하고 지랄하고 엄청 두드려 맞았어요. 어른이 말하는데 꼬박꼬박 말대답한다고. 우리 엄마도 나도 이걸로 직업이 될지는 전혀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 원래 부모들이 그렇습니다. 저 좀 따라하세요. 우리 부모는 내 꿈과 영혼의 아픔과 천재성에 대하여 별 관심 없다. 네. 여러분 부모의 최대 목표는 조속히 여러분이 여러분 부모님 돈을 안 쓰게 되는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걸 독립이라 부릅니다. 사실 여러분 어머니들은 여러분 천재성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 것도 잘 못 챙기거든요. 원래 인간이 그렇게 어리석어요. 여러분 천재성은 여러분이 챙겨야 돼요. 자, 그래서 스스로 챙겨가시면서 여러분이 여러분 천재성을 꺼내서 쓰는 방법은 뭐라고요? 맹목성이요. 그냥 바로 꺼내 써야 돼요. 바로 꺼내 써야 돼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할지에 대해서 정하세요. 얼마 전에 대학으로 강의를 갔는데요. 한 분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건축학과를 다닌대요. 응? 근데 그만두고 싶대요. 왠지 아세요? 저 건축학과 사실 다녀보니까 별거 아니거든요. 별이고요. 선생님 저는요 말하는 걸 진짜 좋아해요. 그래서 언어학과를 들어가고 싶대요. 언뜻 듣기 어때요? 이상하네요. 이게 한계입니다. 절대로 여러분 그만두지 말아요. 내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절대로 그만두면 안 돼. 빨리 졸업해 빨리. 그럼 제 꿈은 어떡하게요? 졸업하라고. 일단 꿈이고 뭐시고. 왜 1학년으로 절대 돌아가면 안 돼요. 여러분 봐요. 뒤로 가서 수정하는 방법이 인생에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럴 거예요. 저 고등학교 때 좀 공부 좀 했으면 너무 좋았을 걸 그랬어요. 아 그때 알바할 때 돈 좀 모았던 거 그냥 좀 모아놨으면 좋을 걸 그랬어요. 여러분 못 돌아가세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인생은 어떻게 해요?
걸어나가면서 수정하는 거예요. 절대로 뒤로 가서 수정하지 말아요. 그러니까 다시 1학년으로 들어가지 말라고. 무슨 뭐 공부해서 무슨 연구원이나 박사할 거 아니면. 그래서 건축학과를 졸업하고 어떻게 건설회사에 들어가면 돼요. 자 봐요. 건설회사에 들어가면 내가 학교에서 본 과 20, 30개 과보다 혹은 50개의 과보다 훨씬 더 세분화된 과 밑에 과 밑에 과 세분화된 모든 일들이 건설회사에 펼쳐져 있어요. 가보면 어가 있어요. 건설회사에 언어학과 있는 거 아나? 모르세요? 건설 수주 따려면 프리젠테이션 해야 되는데 그게 언어학과예요. 굳이 언어학과를 다닐 필요가 없어요. 그래갖고 말하는 걸 하고 싶다면 그래서 손을 번쩍 드는 거지. 여러분 인생은 다 손 들면서 인생이 이루어져요. 자 저요 해봐요. 시작. 예, 저요가 천재성의 기본이요. 누가 이것 좀 해볼 사람? 그러면은 잘못하지만 저요 이러면서 내 천재성이 가서 부딪혀서 튀어나온다니까. 저요를 안 하는 사람은 어떤지 아세요? 한 번도 천재성이 나올 기회를 안 주는 거예요. 이거 한번 프리젠테이션 해볼 사람 누가 한번 수주 따볼래? 그러면 저요 그러는 거지. 엄마 이거 100억짜리야. 그럴 때 떨리잖아요. 그러면 저기 회사에서 돈 주시면 제가 스피치 학원도 좀 다니고 하면서 좀 잘해서 해보겠습니다. 그럼 그래 내가 좋은 사람들 다 붙여줄 테니까 이번에 꼭 너 100억을 따와. 그래갖고 이제 막 죽어라고 해서 한 6개월 동안 다 준비하고 스피치도 완벽하게 준비하고 이러잖아요. 생계를 위해서 들어갔는데 내 천재성이 더해지기 시작하면 거기가 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계와 꿈이 다른 동네에 있는 게 아니에요. 같은 동네에 있다고요. 여러분요 사회에 나가실 때 다 준비돼서 나가지 마세요. 어차피 모자라요. 다 준비된 건 없어요. 완벽하게 자격증 다 따고 다 준비하고 짱하고 나타나봤자 모자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일단 나가세요. 일단 나가서 할 수 있는 거 돈 벌면서 그 다음에 수정해 나가세요. 그래야 천재성과 돈과 나의 육체적인 실력과 삼각관계를 이루면서 쫙 성장하기 시작해요. 그렇게 10년 살면 확실히 뭐가 생기지 아세요? 지금 내려온 자존감이 다 올라갈 겁니다. 여러분 자존감은 여러분 스스로 올리는 거지. 누군가 가서 야 괜찮아 백날 얘기해 안 괜찮죠? 여러분 뭐가 힐링이라고 생각이 드세요? 이 세상 최고의 힐링은 괜찮아가 아니에요. 안 괜찮은데 어떻게 말로 괜찮다고 괜찮아져요? 진짜 괜찮아져야 돼요. 내 스스로 내가 해내야 돼요. 해내지 않은 모든 것은 완벽한 힐링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군에 계시는 동안 최고의 힐링 한번 해보실래요? 내가 해냈다 힐링이요. 나는 그걸 해냈다 힐링으로 부릅니다. 그리고 그게 그 다음을 약속할 수 있어서 또한 해냈다 힐링은 남한테도 도움을 줄 수 있고 남에게도 저절로 힐링이 되는 효과가 있어서 그게 참 좋더라고요. 군에 들어온 기록들 한번 해보세요. 내가 여기서 이거 해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군에 들어오기 전 시간과 지금의 이 시간과 나가서의 시간을 한 통으로 연결하셨으면 좋겠어요. 자신감으로 나라는 사람에 대한 믿음으로 꼭 그렇게 스스로에 대한 믿음으로 이 한 통으로 연결할 수 있는 자신감을 꼭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름 뭐예요? 그 52사단 기동대대에서 복무 중인 일병 이준성입니다. 준성 씨는 얼마나 됐어요? 들어온 지 지금? 올해 5월에 들어왔으니까 이제 6개월 좀 됐어요. 6개월 됐어. 아직 한참 남았네. 준성 씨는 뭐 무슨 얘기 하고 싶어요? 완벽하게 이루고 싶은 건 아니지만 네. 근데 그거가 자체가 굉장히 하기 어려운 그런 꿈이라서 그거를 하려면 또 걱정도 되고 고민도 많이 되는데 이런 걸 하려면은 천재성 같은 게 필요하잖아요. 예. 근데 군에서 지금 그 천재성을 찾은 것 같은데 어느 정도를. 아 그래? 그거를 사회 나가서 어떻게 하면 또 연장시키고 실제 꿈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지가 궁금해서요. 근데 준성 씨가 꼭 알아야 되는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생계와 꿈이 같이 병행되지 않으면 꿈은 힘을 잃어요. 먹고 살면서 꿈을 이룰 수 있어야 빨리 가는데 근데 그 꿈이 뭔지 모르겠지만 준성 씨가 지금 정확히 얘기하지 않았지만 모든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것이 씨앗을 품고 그것이 완성하기까지는 여러분 생각에 몇 년이 걸릴 것 같아? 여러분 몇 년? 아니 10년 갖고 안 돼요. 보통 다 15년은 걸려요. 그러니까 무엇인가 몸에 들어와서 인간의 몸에서 그게 습득되어져서 완전히 아우라가 생길 정도로 베테랑이 걸리는데 걸리는 시간이거든요. 빨리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예. 준성 씨가 생계와 더불어 그 꿈을 계속 가져갈 수 있는 힘을 동시에 두 개를 끌어가야지 그게 잘 이루어질 거예요. 예. 그게 뭔데 궁금해. 2047년에 대한민국 25대 대통령 선거 나가가지고 대통령 해보겠습니다. 와 박수. 꼭 기억해 여러분. 이준성 알았죠? 나오면 찍어요. 저 꿈이 있는데 네. 중학교 때부터 요리를 좋아했고 요리를 자주 하고 좋아했는데 부모님이 반대를 이제 심하게 하시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설득도 하고 싶은데 무시해요? 부모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건 맞아요. 사랑하는 건 맞아요. 걱정하는 것도 맞아요. 근데 그 방식이 늘 옳진 않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양인호 씨는 양인호 씨가 제일 잘 알아요. 내가 무엇을 하면 행복하고 무엇을 하면 나를 잘 먹여 살릴 수 있을지에 대해서 부모님보다 인호 씨가 훨씬 잘 알아. 그냥 무시해. 그리고 돈만 안 갖다 쓰면 돼. 돈을 갖다 써야 되나? 그러니까 인호 씨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기 꿈을 부모의 뜻을 거역하면서 이루고 싶을 때 그 사람의 꼭 갖춰야 될 게 뭔지 아세요? 돈에 대한 자립이요. 100%는 못하더라도 10% 20%씩 서서히 자립하세요. 그래서 돈에 대한 지분을 나 쪽으로 갖고 오면 꿈에 대한 지분이 내가 100% 가져. 이해가 가요? 근데 부모가 100% 돈을 내잖아? 그럼 꿈 지분을 부모가 100% 갖고 있다고. 내가 돈 됐으니까 너 내 맘대로 해. 엄마가 시키는 거 해.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서서히 꿈의 지분을 그러니까 식당 같은 데 가서 아르바이트도 하고 이렇게 음식하는 거 배우면서 갖고 와. 그러면은 27이면 완벽히 갖고 올 수 있을 거예요. 심리 치료나 이제 심리학 병원 이런 게 이제 미래 전망에 좋을 것 같아서 해보고 싶었는데 어떻게 좀 방법이 없을까? 내가 어떻게 알지 그걸? 근데 이런 건 있어요. 인생에 무진장 힘들고 귀찮고 피해가려고 하는 걸 피해서 풀리는 게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뭐냐 이런 거 있잖아요. 되게 하기 싫고 귀찮은 일이 있다는 건 그 귀찮은 일만 이렇게 치워내면 그 뒤에 되게 좋은 게 있다는 뜻이야. 되게 좋은 게 있어서 앞에 그게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가로막고 있는 걸 치우세요. 그럼 그 뒤에 진짜 내가 해야 될 게 보일 거야. 어릴 때부터 좀 꿈이 목표가 있어서 네. 그것만 막 주구장창 열심히 달려왔는데 요새 이제 제가 이제 나이 먹고 저 형이나 뭐 선배들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다들 이제 가다가 중간에 이제 포기하고 다른 걸로 바꾸기도 하고 하는 거 보면서 저 약간 뭔가 불안함? 왠지 네. 저도 막 하다가 한번 이렇게 넘어졌을 때 이렇게 막 포기하고 다른 데로 돌아서 가지 않을까 막 싶은 느낌도 있고 그래서 강사님께서는 뭐 그런 적이 있었는지 그래서 뭐 어떻게 그럴 때 대처하셨는지 한번 궁금해서 예를 들어 스키를 타거나 자전거를 타거나 그러면 잘 되다가 어느 순간에 무지 안 될 때가 있어. 그런 걸 슬럼프라 그러잖아요. 그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내가 갖고 있던 모든 정보와 모든 몸의 기능과 여태까지 배웠던 모든 것들이 잠시 이렇게 엉킨 거예요. 이걸 슬럼프라 그래. 그럼 엉켰다는 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엉킬 수 있을 만큼 에너지를 내가 만들었다는 뜻이잖아. 맞죠? 그러니까 왜 되게 좌절하고 포기했다는 건 두려울 때까지는 그 일을 해낸 거지. 아무것도 안 하면은 두려울 게 뭐가 있어? 재료가 없잖아요. 두려울 재료가. 포기도 재료가 있어야 포기를 하는 거예요. 포기할 만큼 끌고 왔잖아. 그래서 설상 두 가지예요. 하나는 포기하고 그만두건 하나는 그거를 수정해서 끌고 나가건 둘 다 의미가 있어요. 포기를 했다는 건 무슨 뜻인지 아세요? 그 문 닫히고 다른 문 열렸다는 뜻이고 계속 끌어간다는 건 그걸 완성해 간다는 뜻이고 그러니까 결국은 해낸 모든 것들이 다 의미가 있으니까 포기하게 되는 순간이 있더라도 포기한 만큼 해낸 나를 칭찬하고 거기서 다른 방향 아까 얘기했죠. 고리를 땅고리가 연결되려고 하나 보다라고 생각하는 거. 그래서 인생이 다 해석 중심이에요. 1월 1일을 정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응.
근데 저는 1월 1일만 잘 잡아서 1월 1일을 정하고 그 다음에 1월 2일이 없어서 진전이 없어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끝까지 쭉 가지 예. 못하고 뭐 되게 하고 싶을 때는 얼른 들어갔는데 예. 그 다음에 이제 흐지부지해서 안 나오고 예. 이렇게 그런 사람을 예.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한마디로 들락달락. 나는 원래 들락달락 하는구나. 나는 원래 뭘 끝까지 잘 못하는 사람이구나. 이거에 대해서 좌절하지 말고 좋은 점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하세요. 되게 하고 싶은 거에 몰입하고 하기 싫은 건 그냥 나오세요. 하고 싶은 건 몰입하고 하기 싫은 건 나오세요. 이런 식으로 계속하면요. 들락달락도 한 50년 이상 하면 나름 질서가 잡힌다. 왜냐면 호기심이 많고 되게 하고 싶은 게 많기 때문에 여러분 그거 다 모아서 강의하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경험이 그렇게 많지 않고 내가 외골수였다면 하나를 하고 끝까지 이걸 완성할 때까지 아무거에도 신경을 안 썼다면 다양한 거에 대한 호기심 이게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알아야 될 게 뭔지 아십니까? 저 좀 따라 쓰세요. 머리에 손 얹어. 태훈 씨 머리에 손. 여러분들 다 손 얹어. 다 얹어. 다 얹어. 자,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들락달락거려도 예, 괜찮은 사람이다. 여러분 괜찮은 사람. 아침마다 축복을 내리세요. 이렇게 머릿속에. 그래서 들락달락도 꾸준히 잘 데리고 살으라고. 장점이 있어. 들락달락하는 사람들은 쉽게 모든 일에 빨리 인벌브 된다고. 빠지는 걸 빨리 빠져서 그렇지. 근데 그것도 계속하면 뭔가 될 거야. 사람마다 다들 고민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어떤지 아세요? 내 보기에는요. 그 어려운 사춘기 시절 겪어서 공부만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그 제도권을 힘들게 거쳐서 그래도 20살 이상 커서 그래도 군대까지 온 것만 해도 얼마나 장한지 알아요? 되게 고생하고 다 그래도 잘 살아낸 거예요. 자, 지금부터 옆 사람 어깨 두드리면서 고생했다. 시작. 그래. 고생했다. 그래. 고생했어. 큰일 한 거야. 여기까지만 해도. 그래도 여러분 봐요. 아무것도 모르고 응애하고 태어나서 가장 역동적으로 성장이 이루어지는 시기가 20살까지잖아요. 안 삐뚤어지고 자랐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20살까지 잘 데리고 사셨으니까 이제부터 또 중간 도약 한번 하셔야죠. 40까지. 그 중요한 시기를 군에 있잖아요. 여러분 인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무엇인가 생각만으로 되는 게 없다. 가지고 있는 내 육체 써서 열심히 살아내면서 1월 1일 만들어 보시고 여기서 내 천재성에 대한 새로운 사랑과 깨달음도 얻으시고 정말 귀중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고마워요. 우리 다 같이 인사할까? 네? 자 그러면 고맙습니다. I'm OG, y'all new to the game. 지금 잡은 이 손 놓지 마라 오늘
진정 즐길 줄 아는 여러분이 이 나라의 챔피언입니다.